안녕하세요. 출시특허TV의 김수프레스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 라이센싱을 중국 업체한테 받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YNTC의 S태킹이라고 하는 3D 낸드에 쓰이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인데요. 요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어떤 기술인지 한번 살펴보고 특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0단 이상 쌓는 3D 낸드 관련해가지고 삼성과 SK가 핵심 본딩 기술은 이제 중에 의존한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사를 보면은 400단 이상 적층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은 중국 YNTC가 선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YNTC와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면은 웨이퍼와 웨이퍼 사이에 범프가 아닌 구리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방식, 그래서 카파 투 카파로 연결한다. 이게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의 개념이죠. 그래서 웨이퍼와 웨이퍼 사이에 절연층과 구리층을 이렇게 형성시켜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붙여버리는 그런 기술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3D 랜드에서는 어떻게 이게 쓰이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데이터 저장 역할을 담당하는 셀 부분과 그 다음에 주변 회로, CMOS 영역의 주변 회로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을 한다. 여기 연결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한다 라고 하는 거가 이제 3D 랜드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어떻게 쓰이는지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YNTC 같은 경우에는 이 X태킹이라고 불리우는 기술을 자기네 이제 이름을 만든 건데, 기술 이름을, 이거를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4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양산 적용하고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YNTC가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하나의 스택에 많은 단수를 올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진 않은데, 이렇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함으로써 230단 이상의 제품을 양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르면 올 연말부터 430단 정도로 추정되는 V10 낸드를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셀을 3번에 나눠 쌓는 트리플 스택을 적용하고 그 2장의 웨이퍼를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YNTC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엑스페리, 현재는 이제 아데이아라고 불리우는 엑스페리로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특허 기술들을 이제 이전을 받아가지고 라이센스를 받아서 그 이후에 랜드와 관련된 자체 특허를 적극적으로 구축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삼성전자가 YNTC 하이브리드 본딩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이유도 기술적으로 YNTC 특허 회피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삼성 그 증권에서 나온 그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레포트를 잠깐 보면은 3D 랜드라는 개념 자체가 페리가 밑에 있고 셀을 위에 이렇게 쌓아 올리는 이러한 방식을 이제 3D 랜드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간 효율성 향상 목적으로 페리를 셀 아래에 위치시키는 구조로 이제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근데 이게 이제 400단대로 접어들면서 이 구조에도 이제 변화가 나타날 걸 전망한다. 이게 왜 변화가 나타날 것을 전망하냐면은 단수가 너무 높아짐에 따라서 셀과 페리를 하나의 웨이퍼에다가 공정을 진행하는 거가 되게 부담스러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페리를 먼저 제조하고 그다음에 셀 기초 공사를 이루어졌는데, 그 페리 공정 후 셀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고열을 활용한 공정의 일부가 진행되고, 그 페리 영역에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성능 악화 문제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서 페리와 셀 영역을 따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붙여버리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 페리 영역의 이제 고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웨이퍼가 아니라 2개의 웨이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웨이퍼 2장 활용하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서는 좀 안 좋다. 그래서 이 YNTC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비정상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왜 쓰려고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성능 향상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갖고 있는 장점이 좀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구리 배선에 패드를 직접 붙이는 기술, 그러니까 범프 없이 붙이기 때문에 배선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기 신호 밀도 개선을 크게 갖고 올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니까 성능 향상,
동작 속도 개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향상되더라도 이걸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면은 웨이퍼 투 웨이퍼랑 다이 투 웨이퍼 본딩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웨이퍼 투 웨이퍼는 웨이퍼끼리 이렇게 쌓아 올린 다음에 이걸 동시에 다이싱하는 방식인 거고, 다이 투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상에다가 다이를 하나씩 올려놓고 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퍼 본딩 같은 경우에는 시머스 이미지 센서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기술이고, 차세대 3D 렌더 향으로도 이 기술로 이제 쓰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이 투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D 패키징,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의 패키징과 그 다음에 HBM 쪽으로도 이게 적용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 투 웨이퍼 본딩 같은 경우에는 베시라고 하는 회사가 잘하고 있고, 웨이퍼 투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EV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이죠. 자, 그러면은 YMTC라고 하는 회사가 한국에 얼마나 많은 특허 갖고 있기에 하이닉스가 이걸 이렇게 라이센스를 받을 정도냐라고 봤더니 한국에서 한 618건 정도의 특허가 이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YMTC가 한국에도 특허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이 특허 한 개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이게 접합 콘택트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접합이라고 하는 특허이고, 23년도 12월에 등록이 되어 있는 특허입니다. 이 특허 읽어보면은 여기 웨이퍼가 여기 위 아래가 있고, 여기 계면 접합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붙이는 거가 어떻게 붙이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위 아래 웨이퍼를 붙일 때 여기 1임계지수, 2임계치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구리랑 구리가 이렇게 붙는 라인에 임계치수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 접합 콘택트라고 하는 구리 배선이죠. 구리 배선 붙이는 건데, 접합 콘택트라는 부분에 어떤 부분은 제1임계치수, 어떤 부분은 제2임계치수를 갖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부분 좀 이 폭이 좁죠. 근데 여기 임계 부분에 가까운 부분은 좀 폭이 넓죠. 그러니까 이 임계점, 임계 라인, 그러니까 그 다이렉트 본딩을 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하는 그 부분에 가까운 데에는 좀 이렇게 크게 하고, 좀 먼 곳은 이렇게 좁게 하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치수 같은 그런 노하우성의 그런 것들, 구조들을 특허를 이렇게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순히 다이렉트로 뭐 이게 일자 형태에 붙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치수적으로 다르게끔 하면서 좀 더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특허로서 이렇게 냈다라고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록대 청구항에도 이런 임계 치수와 관련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접합 개념으로부터 먼 것에는 1임계 치수, 가까운 것에는 2임계 치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동일한 그 치수로 이게 쫙쫙 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다르게끔 붙이는 그러한 구체적인 구조와 관련된 특허를 이렇게 내놨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카파 투 카파 본딩의 접합 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성은 이제 접합 계면의 금속 및 유전체 분포의 균일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하우성의 특허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고, 여튼간에 되게 많은 특허들이 내놓고 있어요. 618건 정도 있는 특허. 그러니까 꽤 많이 특허 장벽을 좀 쌓아 놓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특허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삼성전자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YMTC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의 엑스페리, 그러니까 지금 아데이아라고 불리는 미국의 나스닥의 상장사가 있는데, 걔네들한테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의 원천 라이센스를 받은 거예요, YMTC도. 그래서 YMTC 그 라이센스를 받은 이후에 자기네들이 개발하면서 특허들을 막 또 내놓았기 때문에 자기만의 또 특허가 또 생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 YMTC 뿐만 아니라 아데이아한테도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이슈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YMTC가 아데이아한테 라이센싱을 받았지만, 라이센싱을 받은 이후에 특허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600건 이상 내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의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YMTC한테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라이센스를 받았다. 그러니까 3D 렌더를 생산하기 위한 라이센싱인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간단하게 YMTC의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특허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